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오늘은 밥맛좋기로 유명한 여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이 시내의 중심을 관통하는 여주는 남한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있고 평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또한 여주는 4분의 조선 왕후를 배출한 곳이에요. 여흥민씨의 여흥은 여주의 옛 이름으로 여흥민씨 집안에서는 2분의 왕과 2분의 황후를 배출하였죠. 여주에는 세종대왕과 효종의 왕릉인 영릉이 있어서 두 곳 다 한글로는 영릉이라고 쓰지만 세종대왕은 꽃뿌리 영, 뛰어날 영자를 써서 영릉이라고 하고 효종은 편안할 영자를 써서 영릉인데 한글로는 영릉이라고 쓰고 있답니다. 우선 세종대왕의 릉인 영릉은 조선조 제4대 세종대왕과 소원왕후 심씨의 합장릉이에요. 합장릉은 2분이 한 곳에 같이 모셔져 있는 형태의 릉인데요. 2개의 혼유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혼유석은 혼들이 논이는 곳이란 뜻으로 릉 앞에 있는 탁자 모양의 성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릉은 조선 왕조의 능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릉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조선의 왕릉 42개 중에서 북한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무덤인 신의 왕후의 무덤인 재릉, 그리고 제2대 정종과 그의 부인 정안 왕후의 무덤인 후릉을 제외한 40개의 왕릉을 묶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어요. 주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봉분과 성물 배치, 자연 친화적인 가치와 조선 왕릉과 관련되는 풍부한 기록물, 그리고 왕릉 제례 등의 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을 높이 평가받아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릉의 주인은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치국이, 해시계 등의 과학기구를 발명했으며 악을 정리하고 북방의 야인을 정벌하고 국토를 확장했으며 대마도를 정벌하고 국방을 튼튼히 했던 분이지요. 또한 집현전에서 학자들을 양성했으며 활자를 개량해서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등의 다양한 서적들을 편찬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세종대왕의 대단하심은 모두 다 익히 아시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소원왕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소원왕후도 상당히 대단한 분이에요. 여걸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거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세종 8년 2월에 한양에 큰 불이 났다고 해요. 당시는 초가집들이었으니까 불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갔겠죠.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세종과 세자가 군사훈련인 강무를 위해서 강원도 횡성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중전마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중전마마는 금성대군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임신 중의 몸으로 소원세자는 직접 앞에 나서서 불을 진화하는데 진두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당시에 여성의 몸으로, 그리고 그것도 임신한 상태로 했다니 소원왕후의 대단함을 엿볼 수 있는 일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효종대왕의 영릉은 조선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가 모여진 쌍릉이에요. 쌍릉은 2기의 봉분이 나란히 있는 것을 말해요.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로 병자환 때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인질로 8년간 청나라 심양의 볼모로 잡혀가서 다가 풀려나왔고요. 그런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왕세자가 되었다가 17대 왕으로 즉위를 하셨던 분이에요. 즉위 후에 청에 대한 굴욕을 싣고자 청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여주군 여주읍에는 조선 제26대 고종 황제의 비로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명성왕후의 생가가 있어요. 명성왕후가 출생해서 8살 때까지 살았던 집이에요. 명성왕후는 고종을 도와서 함께 정치를 하며 강대국에 맞서 외교적 능력을 펼쳐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1895년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비참하게 치해당하면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쳐야만 했어요. 당시 건물로 남아있는 것은 안채뿐이었으나 1995년 행랑채와 사랑채, 별당채 등이 복원되었고 명성왕후가 어렸을 때 공부했다는 방이 있었던 자리에는 명성왕후가 태어나신 옛마을이라고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어요. 명성왕후 생가 맞은편에는 명성왕후 기념관이 건립되었는데 명성왕후와 고종의 영정 등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대부분의 절들이 산이나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신륵산은 남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륵산은 진평왕 때 원효가 창건했다곤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고 고려 말 나홍선사가 입적한 곳으로 200여 칸에 달하는 큰 절이었어요. 조선 성종 때는 영릉의 원찰로 삼았어요. 원찰이란 것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비는 절로 영릉에 계신 세종대왕의 명복을 비는 일을 했던 곳이지요. 신륵사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고려 우왕 때 여주에서 신륵사에 이르는 마암이라는 바위 부근에 용마가 나타나서 피해를 주자 나홍선사가 신기한 굴레를 가지고 그 말을 다스렸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려 고종 때 건넌 마을에 용마가 나타나 걷잡을 수 없이 날뛰자 이를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이때 인당선사가 나타나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대요. 그래서 실력으로 제압했다고 해서 실력의 신, 제압하다는 뜻의 륵을 합쳐서 신륵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고려시대는 신륵사 동대에 서 있는 벽돌탑 때문에 벽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이 다벽돌탑은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전탑으로 보물 226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밖에도 신륵사는 다층 석탑, 보제존자 석종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오래된 절입니다. 남한강 유역에서 여주 구간은 아름답기로 소문나서 여주 사람들은 이곳을 여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여주 구간에는 남한강의 여주보물 3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세 개의 보가 바로 보물여조 3보예요. 이 세 개의 보는 홍수와 가뭄에 시달려온 한강유역의 물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포보는 여주의 상징새인 백로의 날개 위에 알을 올려놓은 형상으로 생명의 탄생과 비상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 주변으로는 수중광장, 문화관광, 자연어도, 전망대 등의 친수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인근 담낭지구와 여주 저수지 등에는 자연학습장, 스포츠파크, 자전거 쉼터, 캠핑장, 피크닉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요. 여주보는 세종대왕의 위대함에 착안하여서 가동부 하부 기둥을 자경루를 표현했어요. 보 끝에 세종광장은 해시계인 앙부일구의 형상을 반영해서 조성했고요. 무럭새 군락지, 자연형 어도, 갈대언덕, 야생초 화원 등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려 배치한 곳이에요. 강천보는 한강의 명물이었던 황포돛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강천섬 수변공원과 함께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며 특히 야간 조명은 시간대, 계절별로 각각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답니다. 여주 삼보는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유산 등과 연계된 레저 문화 공간으로서 경기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